자, 이번에 내적 두 번째 시간인데, 벡터의 내적, 이제 시작이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 우리는 성분이라는 걸 공부할 건데, 성분은 굉장히 쉽습니다. 성분은 그냥 좌표야. 좌표의 구성원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벡터의 성분 그러면 일단은, 우리는 평면 좌표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x좌표, y좌표가 성분이 되는 거고, 쉽게 말하면, 이런 거지. x축이 있어. y축이 있고, 기본적으로 우리는 이 점의 위치 벡터 a, b라는 위치 벡터를 찾고 싶은데 위치 벡터는 원점을 기준으로 보통 보잖아. 좌표는. 그럼 이 벡터는 요거 OA 벡터가 되는 건데, OA 벡터는 뭘로 구성이 되어 있냐? 자, 이쪽으로 가는 A 벡터, A만 그러니까 X축으로만 가는 벡터 있죠. X축으로만 가는 벡터하고 그 다음에 Y축으로만 가는 벡터 두 개가 합쳐진 거야. 알겠죠? X축으로만 가는 벡터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E1이라고 부르는데, 얘는 그냥 1,0인 거예요. 그러니까 E1 같은 경우는 X축으로 가는 좌표만 표시를 하는 거야. 그러면은 Y축으로 가는 벡터는 기본 벡터가 이제 E2 벡터인데, E2 벡터는 0, 1로 생겼어. 그러니까 이런 거지. 대각선이 필요하면 두 개의 벡터의 합인 거야. 실수배의 합. 따라서 E1 벡터에다가 A를 곱하면 성분은 A, 0이 돼요. 쉽죠? 그 다음에 E2 벡터에다가 B를 곱하면 스칼라, 그지? 실수배를 하면 0, B가 돼. 그래서 두 벡터를 더해버리는 거지. 더하면 어떻게 돼? A, B가 되는 거야. 알았어? 우리가 이제 이런 E1, E2를 기본 벡터라고 부르는 거고, 알겠죠? 그래서 이게 성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쉽죠? 자, 그러면 벡터의 크기는 어떻게 되냐? 피타고라스야. 그러겠지. 대각선 길이거든요. 요 길이를 뜻하는 거니까, 여기 만약에 좌표가 A, B다라고 하면 요 길이는 뭐가 되겠어요? 벡터의 크기는 벡터에다가 절대값 표시를 합니다. 알지? 그리고 이거는 뭐가 되냐? 루트에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되는 거야, 그냥. 알지? 자,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성분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 어디 볼게요. 자, 그냥 A라고 쓸게요. A라는 벡터가 A1, A2로 되어 있고요. B라는 벡터가 B1, B2라고 되어 있다고 칩시다. 이것만 주하면 돼. 그러면 현재 그냥 단순히 말하면 A1, A2는 좌표인 거야. 이 녀석이 점을 A라고 하고 얘의 점을 B라고 하면 좌표가 이건 거야, 그냥. 근데 내가 여러분들한테 자, 그러면은 A 빼기 B 벡터는 뭐냐라고 물으면 그냥 빼시면 돼요. 쉽죠? 벡터끼리 그냥 그 성분끼리, 같은 성분끼리 빼면 돼요. 이렇게 해가지고 X끼리 빼. 쉽지? 그 다음 Y끼리 빼는 거야. Y좌표끼리 빼고. 그러면 만약에 이 벡터의 크기를 물으면 어떻게 되겠어? 이 상태에서 피타를 쓰는 거야. 요거 제곱하고 요거 제곱해서 더한 다음에 루트 씌우는 거지. 이게 벡터의 크기예요. 쉽죠? 자, 성분으로 돼 있으면 굉장히 쉽다라는 거고. 자, 그래서 벡터가 성분이 돼 있을 때 일단 이 내용들, 네 가지 내용들 좀 볼까요? 빠르게 살펴봅니다. 벡터 연산, 방금 이야기했어요. 덧셈 뺐으면 그냥 같은 성분끼리 더하고 빼주고, 그 다음에 실수배도 똑같이 분배 법칙으로 해주면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벡터가 서로 같다라고 한다 그러면 성분이 서로 같다라는 겁니다. 맞지? 그 다음에 벡터가 서로 평행하면 실수배가 성립을 하는 거예요. 즉 예를 들어서 자, A 벡터가 4,3이야. 근데 B 벡터가 예를 들어서 8,K다. 근데 A하고 B 벡터가 서로 평행하다고 얘가 나오게 되면 몇 배 한 거야? 2배 한 거죠. 그죠? 4하고 8을 보니까 2배 했네. 그럼 K는 얼마가 돼? 6이 되는 거야. 여기 되게 쉽죠? 그지? 그 다음에 성분과 크기는 방금 이야기했고요. 그래서 벡터의 크기 같은 경우는 좌표 나왔을 때 훨씬 쉽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드디어 대망의 내적. 내적이 뭔지에 대해 공부 좀 할 건데, 내적은 이제 물체 운동과 연관이 되어 있는 건데, 내적은 실제로 보면 뭐냐면 일의 양이라고 보시면 돼요. 일의 양. 일의 양 무슨 뜻이냐, 이걸 잘 모르는 친구도 있을 텐데 이런 거야. 자, 내가 원하는 진행 방향 곱하기, 이거 스칼라 곱이야. 곱셈이야. 곱셈. 실수배 곱하기 그 다음에 길이, 힘의 크기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럼 무슨 뜻이냐면 이런 거지. 자, 내가 이쪽으로 가려고 하는 방향이, 근데 내가 물체를 이쪽으로 잡아당기고 있어. 알겠죠? 근데 물체가 캐리어를 끈다고 생각해봐. 우리가 이제 물체를 끌게 되면 이렇게 줄을 잡아당기고 질질 끌고 가잖아. 근데 이쪽으로 힘을 작용을 하지만 실제로 이 물체는 이쪽으로 이동하고 있죠.
그지? 그랬을 때 일의 양은 뭐냐? 내가 실제로 작용한 힘. 그러니까 이런 거지. 나는 이쪽으로 잡아당기고 있지만 이 물체에 직접적으로 작용한 힘은 실제 힘은 뭐야? 요만큼의 힘이거든요. 실제 힘. 근데 나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움직이고 싶어. 알았지? 그럼 전체 한 일은 뭐야? 실제 힘의 양에다가. 그죠? 요 벡터에다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를 곱해주면 되는 거야. 알겠어요? 자, 그래서 벡터의 내적이라고 하는 건 이런 겁니다. 방금 했던 이야기 옆에서 똑같이 해볼게요. 두 벡터가 있어. 근데 누가 바닥이고 누가 위인지는 상관이 없어, 사실은. 자, 세타가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근데 A와 B의 내적이라고 정의하는 건 뭐냐면 실제로 A의 힘을 작용하고 있지만 이 물체에는 이만큼의 힘이 작용하고 있어요. 그죠? 맞습니까? 그럼 여긴 뭐가 됩니까? A 벡터의 크기에다가 이 길이가 뭐니 얘들아? 이 길이가 A 벡터의 크기죠. 그죠? 그러면 이 A 벡터에다가 코사인 세타를 곱하면 나오는 길이 아닌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크기, 힘의 크기는? 그리고 나는 진행 방향이 어디야? B죠. 그렇기 때문에 진행 방향이 B니까 이 길이는 얼마인 거야? 이 길이는 벡터의 B의 크기겠지. 그래서 A 벡터와 B 벡터의 크기의 곱에다가 코사인을 해주면은 이게 내적의 정의가 되는 거고, 어차피 곱셈이라서 이런 상황이나 선생님 누굴 밑에 깔아야 돼요? 의미 없다니까. 의미 없어. 알았죠? 누가 기냐 짧나도 중요하지 않아. 알겠죠? 예, 그냥 보기 편하게 쌤이 이제 길이를 길게 해놓은 거고, 수선의 발을, 수발이 중요하다니까. B를 이쪽 A 쪽에다 수선 내려가지고 이렇게 잡아서 B의 크기의 코사인 세타 하셔도 어차피 상관이 없잖아요. A 크기, 얘가 A 크기인데 곱하면 똑같죠. 곱셈은 똑같아요. 그래서 벡터 내적을 가장 쉽게 하는 방법은 두 벡터가 평행하지 않은 상태잖아. 그지? 평행하면 더 쉽지. 평행하지 않은 상태면 무조건 둘 중에 하나한테 수선을 내려. 그리고 그때의 정사형이라고 해야 될까? 그림자로 생각하자. 정사형 아직 공부 안 했으니까. 그림자 길이, 그리고 내가 가려고 하는 나머지 하나의 길이. 이 두 개의 길이 곱이다 생각하면 돼. 길이 곱. 길이의 곱이다. 명심하세요. 이 강의를 봤는지는 이런 표현들 보면 확인됩니다. 길이 곱이에요. 길이 곱. 알았어? 같은 방향으로 되어 있는 길이들의 곱이 바로 내적이다. 라고 쉽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자, 쌤 수업을 제대로 들었는지는 요거 이야기를 보면 알 수 있어. 잘 봐. 벡터를 쌤이 두 개를 줄게. A 벡터하고 B 벡터하고 C 벡터가 있어. 근데 공교롭게도 이 A하고 B 벡터 끝은 똑같아. 수선을 내리면 여기로 똑같이 떨어져. 알았지? 자, 그럼 여기서 문제. A 벡터와 C 벡터를 내적한 거하고 그 다음에 B 벡터와 C 벡터를 내적한 것 중에 누가 더 클까요? 누가 더 클까요? 네, 정답은 같습니다. 왜? 내가 분명히 길이 곱이라고 그랬지. C의 길이는 똑같이 이만큼이야. 그죠? C의 크기는 이 정도거든요. 딱 이 정도야. 그럼 얘는 그대로 있겠지. 근데 A하고 B의 그림자는 뭐죠? 이만큼이죠. 그러니까 벡터 크기가 커봤자야. 각도가 커지면 코사인 값은 작아지니까. 그래서 둘의 값은 서로 같습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알았지?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보여줄까? 벡터 내적의 최대 최소가 굉장히 시험에 잘 나오거든. 내적의 최대 최소는 무조건 나올 거야. 무조건이라고 했어 내가. 안 나오는 벡터 내적 시험은 존재하지 않아. 자, 그거 벡터 내적을 시험에 냈는데 벡터의 내적의 최대 최소를 내지 않는다. 그럼 그거는 그냥 교과서에 예제만 풀어도 시험을 100점 맞을 수 있는 시험 보다도 쉬운 거야. 너무 쉽죠? 내적을 안 내거나 내적을 낸다 그랬으면 벡터 내적의 최대 최소는 무조건 나와. 알겠죠? 자, 그러면 여러 가지 형태들이 있어. 물론 응용 문제들은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기본적인 스킬부터 공부를 시켜드릴게요. 기본적인 스킬 잘 봐. 자, 봅니다. 어떤 벡터가 하나 있어요. OA라는 벡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원이 하나 있어요. 맞지? 원이 하나 있습니다. 원이 있고요. 그럼 여기를 B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원 위에 움직이는 점 P가 있습니다. P가 있어요. 그랬을 때 쌤이 여러분들한테 자 OA 벡터 내적 OP 벡터
최대와 최소를 구해봐라. 알았지? 그림자 길이가 가장 길어야 최대, 짧아야 최소인 거야. 그리고 각도가 반대면 상식적으로 봐봐. 코사인이 껴있는데 이렇게 되면 내적은 음수 아닐까? 이 각도가 지금 파이가 넘잖아. 아니 뭐야, 2분의 파이가 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내적은 당연히 음수가 되는 거야. 이건 당연한 거예요. 그죠? 오케이.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보면은 P가 어디 있어야 최대가 되고 어디 있어야 최소가 될까? 자, 원이 등장하잖아. 원이 등장하면 무조건 벡터를 찢으세요. 자, OA는 냅둘게. OP를 어떻게 찍냐면 OB 더하기 BP로 찢을 거야. 알았어? 자, 그리고 내적은 분배 법칙이 성립을 하거든요. 교환 법칙도 성립하고. 그러면 자, OB 더하기 BP를 했잖아요. 그러면은 OA 내적 OB. 근데 생각을 해봐봐. OA하고 OB를 내적을 하는 건 값이 변하겠어, 안 변하겠어? 안 변하겠죠. 그럼 얘는 값이 일정하겠네요. 그죠? 값이 일정하기 때문에 이거는 최대 최소에 영향을 주지 않을 거고, 그 다음에 그 뒤를 봐볼까? 이게 하이라이트야. OA 내적 BP야. 그죠? 내적의 최대 최소 열쇠는 얘가 갖고 있어. 근데 볼게요. 내적의 정의를 봐보면 OA 크기에다가 BP의 크기, 그리고 그들이 이루는 코사인 값인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보면 쌤이 왜 원의 중심으로 보내는지 알 거야. BP 길이가 일정하거든. 반지름이야. 얘도 일정하거든. 그럼 열쇠는 누가 갖고 있어? 최종적인 열쇠 누가 갖고 있어? 코사인 세타 갖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나란히 기억하세요. 나란히 일직선상에 있을 때 코사인 값은 0이기, 코사인 값은 1이기 때문에 요때가 최대가 됩니다. 그 다음에 언제가 반대편에 있을 때가 마이너스 1이니까 이때가 바로 요 P일 때가 최소가 되는 거고, 여러분들 실제로 계산을 할 게 뭐밖에 없어? OA 내적 OB밖에 없어. 내적이. 왜냐면 BP 길이나 이 P1, P2라고 할까? BP1, BP2 전부 다 반지름 길이기 때문에 OA의 길이랑 그냥 곱하면 되거든요. 코사인 값이 1이나 마이너스 1. 물론 이게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잘 봐. 실제로 나왔던 문제 중에 이런 게 있어. 이거 잘 봐놓고, 그냥 여기다 띄워놓고 할까? 자, 반원이 있는 문제가 예전에 있었거든. 그리고 벡터는 이렇게 돼 있어. 알았지? 이 중심 라인에 딱 있어. 자, 그러면 OA가 있어. 얘를 B라고 할게요. 똑같이 움직이는 점 P를 잡습니다. 그러면 얘는 언제가 최대겠어? 나란히 가능하죠? 나란히 가능해. 평행하게 잡으면 이게 최대야. 그죠? BP하고 OA가 평행하면 돼. 언제 최소야? 반대편 돼, 안 돼? 안 되지. 최대한 각을 음수 쪽으로 벌려. P를 여기로 잡으면 최소가 되는 거야. 그럼 그때 좌표 잡아가지고 좌표끼리 내적하면 돼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만약에 문제에서 OA, 앞에 거랑 똑같아. OA 내적 OP를 물어보더라도 OP를 무조건 어떻게 해라? OB 더하기 BP로 찢은 다음에 내적을 하시면 OA랑 OB의 내적은 일정하잖아. 값이 다 나와 있을 거야. 내적 값이 나오는 게 아니고 좌표가 구해 있을 거라고. 알았죠? 이게 내적의 기본입니다. 그러면 좌표가 있을 때 내적을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하시면 돼요. 엄청 쉬워져. 겁나게 쉬워요. 잘 봐. A라는 벡터가 A, B고요. B라는 벡터가 C, D. 이제부터 내적은 쉽습니다. A 내적 B를 하게 되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X끼리 곱해요. 그리고 Y끼리 곱해서 더하면 끝나요. 겁나 쉽죠? 그죠? 알겠지? 그러니까 좌표가 있으면 내적을 구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굉장히 쉽고, 실제로 이거 가지고 뭐 최대 최소를 구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최대 최소는 기본적으로 도형이 나왔을 때는 쌤이 지금 해준 대로 원이 나왔을 경우는 중심으로 찢어라. 알았지? 원이 나오지 않더라도 기본적인 건 무슨 아까 처음 이야기했던 대로, 알았지? 자, 수선의 발이 오케이? 이 그림자가 길어야 돼. 그림자가 최대한 길게 앞으로 뻗어야 돼. 오케이? 낚시라고 생각해 볼까? 그러면 이렇게 있는데 낚싯대가 이렇게 막 직선이라고 생각해 봐. 그럼 최대한 멀리 떨어뜨려야 돼. 수선의 발이 최대한 멀리 떨어뜨려야 돼.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 벡터의 방향, 크기나 이런 거 다 중요하지 않아. 그런 거 됐고,
끝에 벡터의 종점을 수선을 내렸을 때 어디에서 멀리 떨어지냐. 뒤로 멀리 가면 벡터 내적이 최소인 거고, 앞으로 멀리 가면 벡터 내적이 최대인 거예요. 요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맞죠? 자, 이제 성질들을 좀 이론을 보면서 정리를 할게요. 자, 보면은 이런 애들. 자, 여기 있는 게 쌤이 방금 이야기한 것들이야. 지금 설명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 전부 다 쌤이 해준 거예요. 그리고 일단 상식적으로 코사인 값이 음수면 내적이 음수일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중요한 내용이 하나 있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자, 생각을 해봐. 여러분들 벡터 내적에 뭐뭐 들어갔었어? A와 B를 벡터를 내적을 한다 그러면 A의 크기하고, 그지? 그냥 곱인 거야. 오른쪽 왼쪽에 이 점은 내적 기호야. 그 다음에 오른쪽은 그냥 상수끼리 스칼라라 그러죠. 곱이야. 여러분들 아는 곱셈. 이거 양수잖아. 얘가 방향을 결정하는 거야. 그럼 얘가 만약에 세타가 2분의 파이, 즉 수직이면 얘는 0이잖아. 아, 벡터가 서로 수직이면,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야. 내적이 0이에요. 필요 충분 조건입니다. 내적이 0이면 서로 수직입니다. 그 다음에 벡터의 내적을 구했는데 그냥 크기만 곱하면 됐어. 그럼 코사인 값이 1인 거잖아. 그 다음에 크기를 곱한 거에다 마이너스만 붙었네? 그러면은 반대 방향인 거야. 그거를 정확하게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 내용들이 지금 나와 있고요. 여기에. 알았지? 지금 여기 보면은 그걸 가지고 반대로 이용하는 거. 자, 이거 보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알 텐데. A 내적 B. A 내적 B는 A 크기에다가 B 크기에다가 코사인 세타를 곱하는 거야. 그러면은 당연히 코사인 세타는 뭐겠어요? A의 크기와 B의 크기의 곱이랑 A 내적 B를 나누는 거야. 알았지? 명심해. 내적을 하면 얘는 그냥 실수가 되는 거지. 스칼라가 되는 거야. 스칼라. 상수. 벡터가 절대 되지 않아. 벡터의 내적을 두 벡터를 내적하면 그냥 상수야. 벡터 안 돼요. 그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외워야 될 공식 하나 더 등장하는데, 이거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공식이야. 자, 어떤 상황인지 알려드릴게요. 지금 여러분들 O, A, B가 있어. 그러면 이 벡터를 A라고 하고 얘를 B라고 하자. 그러면은 이렇게 만들어진 삼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구하느냐? 우리가 알고 있는 삼각형 넓이 구하는 공식 그대로 갖다 쓸 거예요. 그럼 보자. 2분의 1에 A 벡터 크기, B 벡터 크기 길이잖아. 그리고 사인 세타죠. 사인 세타가 1 코사인 제곱 세타에다 루트 씌운 거거든. 그리고 코사인 제곱 세타가 뭐였지? 코사인 세타가 A의 내적, B의 내적 나누기 A 크기, B 크기. 그죠? A 내적 B 나누기 A 크기, B 크기. 이걸 대입을 해서 정리를 한 거야. 이걸 안에다가 곱해주고. 그럼 이게 나와. 쉽죠? 크기 제곱 빼기 내적 제곱. 오케이? 크기 제곱. 물론 곱셈이야. 크기 제곱 곱하기 내적 제곱으로 빼기. 기억을 하시면 돼요. 오케이? 네. 그래서 이걸로 삼각형 넓이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걸 여러분들 알겠지만 이거를 성분으로 바꿔. A 성분을 A, B. 자, 실제로 해보세요. B 성분을 C, D로 잡고 집어넣어 보잖아. 그럼 여러분들 0,0과 A, B와 C, D 좌표 있을 때 삼각형 넓이 구하는 공식, 신발끈 공식이 바로 이겁니다. 이게 신발끈 공식의 증명 과정이에요. 그러면 시점이 원점이 아니면 어떻게 되냐? 아니야. 시점은 원점을 다 보내죠. 왜냐면 벡터를 뺄셈을 했잖아. A, B, C야. 그러면 이 벡터를 A라고 하면은 얘는 B 좌표에서 A 좌표를 뺀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맨날 세 점의 좌표가 하나가 원점이 아니면 하나 골라서 원점으로 보내라는 게 사실은 이런 거랑 연결이 다 돼 있는 아이들이거든. 어차피 원점으로 하나 보내면 넓이는 똑같다.
그리고 C 빼기 A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 B 벡터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A가 뭘로 옮겨져? 원점으로 옮겨지는 거랑 똑같은 원리라서 같은 거야. 그러니까 벡터에서는 그걸 구분하지 않는 거지. 어차피 종점 빼기 시점을 하게 되면 그거 자체가 뭐가 되냐? 시점이 원점으로 옮겨져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은, 그게 파가 와닿지 않는 사람들은 지금 설명을 보면 돼. 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또 설명이 길어지는데 그래도 다 알고 넘어가야 되니까. 자, 봐봐. 점이 여기 있다. A가 있고요. B라는 점이 있어요. 근데 여기를 3,4라고 치고요. 얘를 5,7이라고 할게요. 알았지? 자, 그러면 AB 벡터는 뭐냐? AB 벡터의 위치 벡터는 성분으로 따지면 두 개를 빼면 되거든? 그러면 뭐가 되는 거지? 2,3이 되지? 그러니까 이런 거야. 3,4를 원점으로 옮겨버리는 거야. 그러면은 이 B라는 점은 어디로? 2,3으로 옮겨지겠지? 그지? 이 점으로. 이거 C라고 할까? A라는 점이 원점으로 옮겨지면 평행이동하고 똑같은 거야. 그래서 같은 말이라는 거죠. 따라서 이 벡터랑 OC 벡터랑 같은 거예요. 벡터라는 게 이런 겁니다. 위치 벡터의 의미가 이런 거고, 종점 빼기 시점을 하면 이런 일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두 벡터가 서로 같아진다. 요건 이해되셨죠? 두 벡터가 서로 같아진다. 어차피 시점이 어디로 갈 거니까 항상 원점으로 갈 거니까. 알았지? 요 내용이다. 이게 벡터의 기본적인 연산과 내적의 최대 최소 이야기고, 내적의 최대 최소는 사실 그림마다 다 달라. 주요 문항들을 정리해보면 좋고, 교과서 위주로 정리하는 게 제일 좋겠지.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해야 될 게, 자, 근데 보통 이제 헷갈려 하는 게, 그럼 단위 벡터는 뭐냐? 그리고 E1 아까 1,0이었고 E2가 0,1이었지. 공간 벡터를 나중에 대학교에 가면 E3까지 나와. 얘네들 차이는 뭐냐? 단위 벡터는 방향은 다양해. 그냥 크기가 1인 벡터를 뜻해. 근데 얘는 크기가 1이면서 X축, Y축 방향으로 한번 가. 이거를 우리는 굳이 말하면 기본 벡터라고 불러. 해석한 거야. 영어를 해석한 거기 때문에 엘리멘터리 벡터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다르다. 그러니까 A 벡터의 단위 벡터를 물어보면 그냥 이렇게 가면 돼요. A 벡터가 이렇게 아무데나 가고 있잖아. 그러면 이 친구를 크기가 1짜리로 줄이는 거야. 물론 이 벡터 자체가 크기가 1이 아니었어. 1보다 더 작았으면 늘어나겠지. 그죠? 어쨌든 그러면 A의 단위 벡터는 어떻게 구하냐? 단위 벡터는 간단해. A 벡터에다가 그 A 벡터의 크기를 나눠버리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것만 하고 마무리합시다. 개념은 A 벡터가 3,4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A의 단위 벡터는 뭐냐? 그러면 크기가 얼마야? A 크기가 얼마지? 5죠. 그러면은 A하고 크기로 나눠주면 이게 단위 벡터인데 얘는 5분의 3, 5분의 4야. 삼각함수 사인 코사인이랑 통하는 이야기거든. 얘네들을 제곱해서 더하면 무조건 1 나오겠지. 그죠? 크기가 1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만드는 게 단위 벡터 만드는 방법이다. 알았죠? 단위 벡터랑 기본 벡터 구분을 잘 하시고요. 자, 그래서 문제를 이 개념 가지고 내가 얼마나 풀 수 있는지 한번 해보시고, 나머지는 따로 추가로 올리는 문제풀이 영상 아니면 개별 질문으로 일단 해결을 하도록 합시다. 기하 강의는 매일 올라갈 거예요. 이렇게 짧게 매일 올라갈 거고, 공간도형까지 쭉 갈 겁니다. 자, 다음 내용은 직선과 원의 방정식에 대한 내용이에요. 내일 업로드 하도록 할게요.